개 코도 모르면 가만 있지 라고 말하는 조선의 천재 직관이 숙종왕을 놀라게 한 이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숙종대왕이 어느 날 민생을 살피는 중 경기도 수원성 고개 아래쪽 냇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시골 총각이 관을 옆에 놓고 슬피 울면서 물이 나오는 냇가에 맷자리를 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아무리 가난하고 몰라도 유분수지에 어찌 묘를 물이 나는 곳에 쓰려고 하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무슨 연고가 있는지 궁금하여 그 더벅머리 총각에게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총각, 여기 관은 누구의 것이요? 제 어머님의 시신입니다. 그런데 개울은 왜 파고 있는가? 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듯하고 물으니 그 청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묘를 쓰려고 합니다. 미루어 짐작은 했지만 숙종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복에 이렇게 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어찌 여기다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하는가?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총각은 저도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갈처사라는 노인이 찾아와 저더러 불쌍하다고 하시면서 저를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묘를 꼭 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분은 이곳에서 꽤 유명한 직관인데 저기 저 오막사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힘없이 대답을 하고는 옷소매로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곤혹스런 처지를 처음 보는 양반 나리에게 하소연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숙종이 가만히 듣자 하니 갈처사라는 직관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리 끝에 가지고 다니던 지필묵을 꺼내어 몇 자 적었습니다. 여기 일은 내가 보고 있을 터이니 이 서찰을 수원부로 가져가게 수문장들이 못 들어가게 막거든. 이 서찰을 보여주게. 총각은 또 한 번 황당했습니다. 아침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지, 유명한 직관이 냇가에 묘를 쓰라고 했지, 이번에는 웬 선비가 갑자기 나타나 수원부의 서찰을 전하라 하지. 도무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급한 발걸음으로 수원부로 갔습니다. 서찰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명이다. 수원부사는 이 사람에게 당장 쌀 300가마를 하사하고 좋은 터를 정해서 묘를 쓸 수 있도록 급히 조치하라. 수원부가 갑자기 발칵 뒤집혔습니다. 허름한 시골 총각에게 유명한 직관이 동행하질 않나, 창고에 쌀을 내어서 바리바리 수레에 싣지를 않나. 그 청년에게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분이 상감마마였다니. 총각은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냇가에서 자기 어머니 시신을 지키고 서 있을 임금을 생각하니 황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한편 숙종은 그 총각이 수원부로 떠난 뒤에 그 청년에게 묘를 냇가에 써라고 한 그 괘씸한 갈처사라는 자를 단단히 혼을 내주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각이 가르쳐준 대로 가파른 산마루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단단히 벼르고 올라갔는데 산마루에 있는 찌그러져가는 갈처사의 단칸 초가집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불렸는데 한참 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니시오. 방문을 열며 시큰둥하게 손님을 맞는 주인은 영락없는 꼬질꼬질한 촌의 노인이었습니다. 콧구멍만한 초라한 방이라 들어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숙종은 그대로 문 밖에서 서서 묻습니다. 나는 한양에 사는 선비인데 그대가 갈 처사가 맞소. 그렇소만 무슨 연유로 얘까지 나를 찾소? 오늘 아침 저 아래 어머니 상을 당한 총각에게 냇가에 묘를 쓰라 했소. 그렇소. 듣자니 당신이 자리를 좀 본다는데 물이 펑펑 솟아나는 냇가에 묘를 쓰라니 당키나 한 일이요. 골탕을 먹이는 것도 유분수지.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요. 숙종의 참았던 감정이 어느새 격해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갈처사 또한 촌늙은이지만 낯선 손님이 찾아와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선비란 양반이 개코도 모르면서 참견이야. 당신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명당터인 줄 알기나 해. 버럭 소리를 지르는 통에 숙종은 기가 막혔습니다. 속으로는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대왕 앞에서 어디 잠시 두고 보자 하고 생각을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냇가가 어떻게 명당이란 말이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 양반아, 저기는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쌀 300가마를 받고 명당으로 들어가는 땅이야.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복을 받는 자리인데
물이 있으면 어떻고 불이 있으면 어때? 개코도 모르면 잠자코 나 있으시오. 숙종의 얼굴은 그만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갈 처사 말대로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총각은 쌀 300가마를 받았으며 명당으로 옮겨 장사를 지낼 상황이 아닌가. 숙종은 갈 처사의 대가릴성에 얼마나 놀랬던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공손해졌습니다. 아니 영감님이 그렇게 잘 알면 저 아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않고 왜 이런 산마루 오두막에서 산단 말이오? 이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지창게 떠들기만 하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숙종은 이제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 아래 것들은 남을 속이고 도둑질이나 하여 고래등 같은 기와집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도 여기는 바로 임금이 찾아올 자리여.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나라님이 찾아올 명당이란 말일세. 숙종왕은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신통한 사람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언제 찾아옵니까? 꽤나 귀찮게 물어오시네. 잠시 기다려보. 내가 재작년에 이 집을 지을 때에 날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가만히 있자. 그게 어디에 있더라? 하며 방 귀퉁이에 있는 보자기를 풀어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먼지를 털면서 들여다보더니 그만 대경 실색을 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에 나가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임금님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보게 갈 처사 괜찮소이다. 대신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묻힐 자리 하나 잡아주지 않겠소. 대왕님의 덕이 높으신데 제가 신하로서 자리 잡아드리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옵니다. 어느 분의 하명이신데 거역하겠사옵니까? 그리하여 갈 처사가 잡아준 숙종의 왕릉이 지금 서울의 서북쪽 서운흥에 자리한 명릉입니다. 그 후 숙종대왕은 갈 처사에게 3,000냥을 하사하였으나 모자로 30냥만 받아 들고 호련히 어디론가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지금껏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요즘 현실에 딱 맞는 글이 아닌가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면을 가득 메운 기사들을 보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개 코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라고 말입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